드디어 시장에서 로봇주로서 현대차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현대차 그룹의 전략이 바로 나타난 거고요. 이 전략의 핵심은 지능을 협업하고 신체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랑 구글이랑 현대차 이 세 개가 만난 거예요. 구글과 엔비디아 협력을 하는 거죠. 막연한 기대에서 이제 실행, 이제는 어떤 기술의 발표가 아니라 양산의 원년이라는 거죠. 누가 더 빨리 하느냐, 이게 더 그런 기업이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민수의 경제토크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님 오셨는데요. 네, 자동차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동차 하면 현대차죠. 뭐 사실은 현대기아 한동안 사실 기아가 좀 실적으로 해서 그죠.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교할 때 기아가 우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현대차가 뭐 자동차로 EV로 가는 게 아니라 로보틱스나 그죠 자율주행 이런 모멘텀으로 가기 때문에 현대차 주가가 정말 그동안 그리 못 가고 20만 원대 딱 붙어 있더니 많이 폭발을 하네요. 일단 현대차를 뭐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동차 주인데 지금 그뭐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쪽에서 특히 하이브리드 쪽에서 성과가 나오면서 연간 그 판매량 방어가 됐거든요. 올해 이제 12월달에 뭐 전기차 판매 뭐 거의 뭐 50% 이상 폭망을 했는데 하이브리드는 70% 이상 판매가 성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연간 판매가 방어됐고 올해도 연간으로는 판매가 증가한다. 글로벌 판매 증가한다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제가 그분들한테는 이제 그 현대차를 CES 전에 특히 1월 달에는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차와 현대차 우선주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의견을 드려왔습니다. 이제껏. 그리고 이제 현대차랑 현대차 우선주의 주가 계율이 한 31% 정도 돼요. 보통 적정 계율이 25% 정도라서 그래서 이제 그 현대차를 샀으면 이제 우선주도 계속 담아야 된다. 지금은 현대차 가는 거 현대차 물게 아니라 지금은 지수장이기 때문에 지수 그 벤치마킹을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거를 사겠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온 다음부터는 우선주들이 그 괴리를 맞추고 따라가거든요. 나중에 우선주가 한 번에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좋은데 근데 현대차 우선주도 계속 그 사모해야 된다라고 계속 의견 드려왔고 이번에 CES에서 아틀라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서 쇼킹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력이 뭐 세계 최고로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기업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계속 그렇게 들어왔어요. 여러 이제 그런 그 전문 채널에서. 그런데 그걸 눈을 보면서 다소 좀 깜짝 놀랐고 일단은 그 이번에 CES에서 보면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는 어떤 기술의 발표가 아니라 양산의 원년이라는 거죠. 현대차 그룹의 어떤 피지컬 AI 전략이 바로 나타난 거고요. 이 전략의 핵심은 지능을 협업하고 신체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능은 구글과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는 거죠. 구글 딥마인드의 제미나이와 그 엔비디아의 아이자 플랫폼을 활용해서 AI 추론과 가상 시뮬레이션 고도화를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구글이랑 현대차 이 세 개가 만난 거예요. 협업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된 거고 현대차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신체를 담당하죠. 그리고 글로벌 제조 네트워크 그 제조망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실제 공급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차가 조제 공장뿐만 아니라 그 자체 공장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을 하면은 그만큼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양산했는데 수요가 곧바로 있는 거예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수요가 그런 기업이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긴 하죠. 네. 네. 뭐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만들면 누군가 뭐 그죠? 대규모로 사줘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건설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다른 쪽으로도 납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에는 단순 그냥 직접적으로 봐도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다른 현대가 쪽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게 좀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이라는 게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핵심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막연한 기대에서 이제 실행, 이런 양산의 핵심으로 거기 실행의 속도 누가 더 빨리 하느냐 이게 더 빨라진 거고요. 그 테슬라 옵티머스도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 뭐 에이지봇이라든가 뭐 유니트리 뭐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거기도 뭐 양산이 5,000대 이상 양산 라인도 갖추고 뭐 이런데 유니트리라는 기업이 굉장히 기술력이 좋다고 그러던데.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시범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일부 판매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조금이라도 모자라더라도 지금 실전 배치를 하는 기업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누가 빨리 만드는 게 어떤 시간의 압력을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로봇의 시간당 운영 비용이 5에서 $8
그러니까 일반 인건비보다 낮아지는 그 ROI 지점이 나타나는 시점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주가 리레이팅의 핵심이 될 거고, 현대차는 일단은 뭐 테슬라 대비 양산 속도는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28년도 양산을 얘기를 했으니까. 하지만 이 검증된 로봇을 실제 공장에 직집투입해야 되는 동시에 하게 되면은 뭐 어떤 제조와 그리고 이제 그런 양산 그리고 공급 요의 어떤 제조 통합 속도 면에서는 가장 빠르죠. 네. 대량 양산에서 곧바로 실전 배치하는 이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될 겁니다. 현대차라면 늘 여기 따라붙는 게 그동안 이제 저평가 있잖아요. 그죠? 저평가. 그 저평가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한국 시장에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의 변화들이 그러면 저평가를 해소하는 그런 트리거가 될까요? 예, 저는 이제 오늘 그 앞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되겠긴 한데 오늘 드디어 시장에서는 로봇주로서 현대차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로봇주의 밸류를 어떻게 받을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를 받기 시작하는 시작이 오늘이었던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로봇 산업에서의 어떤 현실적 평가 기준은 이제 얼마나 이제 돈을 벌어다 주는가가 집중되는 겁니다. 기술력은 이제 기본이고 대당 가격이라든가 유지보수 비용이 인간 작업자 대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경제적 타당성과 그리고 이제 가동 그 24시간 연속 가동했을 때 고장 간격이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환경성의 내구성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 24시간 가동 시에 이제 그런 얼마큼 고장 간격이 짧은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장 나더라도 다시 스스로 그 수리하고 하는 복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열악한 환경에서의 내구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일단은 현재는 어떤 부품 분류라든가 뭐 서열 작업 이런 특정 공정에서를 집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도라든가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교체할 때 두 개 꽂혀 있잖아요. 그 아틀라스 로봇은 하나 꽂혀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 개를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가 복구 능력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이라서 그 SDF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어떤 그 양산 라인에서 양산을 변경하려고 하면은 기계를 바꾸지 않습니까? 배치를 바꾸고 하는데 지금은 그 SDF를 하게 되면은 이 소프트웨어에서 다 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바꾸게 되면은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런 인프라 통합, 이 사업을 하는 게 현대 오토웨버예요. 그래서 현대 오토웨버가 오늘 좀 뭐 거의 29% 상한가 부분까지 갔던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런 로봇으로 어떤 주가 리레이팅을 하려고 그러면은 특히 이제 일단 구글을 통해서 추론 지능이 탑재되는 거 아니습니까? 그 단순 동작을 넘어서 자연어 명령에 따라서 작업 순서를 스스로 설계하고 그러면서 학습 시간 단축 지표도 공개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는 데이터 트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상 학습 결과가 실제 공장에서 이제 여기 그 오차 없이 잘 구현되는지 가상에서 이렇게 구현한 것들이 실제 공장에 들어갔을 때 가상과 현재의 어떤 그게 오차가 없는지 이런 제로샷이 구현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 또한 주가 리레이팅의 요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그 로보 메타플랜트 의경센터가 올해 이제 개소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 이제 그 데이터를 그래서 현대차가 얘기했던 것들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들 자기네들이 되게 그 좀 경쟁이 있는 데이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데이터 주가 확보가 된다는 것들을 보여줬을 때는 또 주가 리레이팅 요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공장을 넘어서 물류라든가 건설 뭐 다 제조 현장으로 유료 로봇 솔루션 판매라든가 뭐 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했을 때는 이것도 리레이팅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현재로서는 일단 엔비디아랑 그 구글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로봇 메타플랜트 가동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27년도 라든가 이제 뭐 28년도쯤이면 아마 로봇 가동 효율성 데이터가 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배치는 28년도부터 되겠죠.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트리거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결과들이 이제 결과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주가 리레이팅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는 향후에 이제 뭐 AI 제조가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서 AI 테크 기업으로 대평가 받았지 않나.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의의를 좀 제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네, 사실은 현대차가 사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좀 사실 최근에 한번 그 스포트라이트를 사실 깜부회동하면서 그죠? 현대차가 이제 주목을 받은 거죠. 뭔가 자동차만이 아닌 로보틱스나 그러고 나서 또 좀 주춤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나올 때도 현대차도 사실 테슬라처럼 로보틱스 한다 이러면 사실 밸류가 달라질 텐데 그분이 사실 좀 약한 것 같다. 그런데 지금 CES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현대차가 사실 뭐 테슬라만큼은 아니더라도 로보틱스나 이런 쪽으로 그룹의 어떤 그런 사실은 전환이나 사업 구조의 진화 의지가
사실 있느냐. 그지 말은 제가 일시적인 CS 끝나면 사실 요 모멘텀이 좀 단기적으로 빠지는 거 아닐까 이런 좀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이제 아직은 자동차주로서 그 도요타와 밸류에이션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요타가 퍼가 한 11배 정도 돼요. 10배에서 11배. 그리고 PBR이 1.1배 정도. 연말 기준으로 정도 되는데 하이닉스 그 현대차가 예. 퍼가 6배에 그 PBR이 0.6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격차 왜 나냐? 그러니까 그 배당 성향이 그 주주 환원율이 그 도요타가 50%고 그리고 현대차가 한 3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그게 더 올라가지 않겠냐? 그 주주 그 배당 그 소득 분리과세가 27년도에 일몰되다 보니까 그럼 27년까지 배당 더 늘려야 되는 그런 구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올라갈 거고 할인 요소도 보면은 특히 지배구조 이슈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터 이슈도 있고 그리고 관세 이슈가 계속 발목을 잡았죠. 그렇죠. 예, 예. 정책 이슈라든가 그러면서도 이런 이제 외부 충격이 있으면서도 연간 가이던스 계속 그나마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증권사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목표가가 한 40에서 48만 원까지 나와 있고 일단 도요타의 와의 그 멀티플 격차가 좀 해소되는 정도만 그냥 지금 도요타의 그 배당 그 주주 환원율 정도 비율로만 받아도 한 40에서 47만 원 정도로 그냥 쉽게 설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 증권사 리포트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리레이트 동력은 그 SDV라든가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실행력 부분들 그리고 피지컬 AI 상용화 그리고 지배구조와 밸류업 트리거 이거 세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로봇에 대해서는 뭐 아까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고 네. 이 지배구조 개편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결국에는 이것도 로봇이랑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IPO를 해야지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이제 지배구조 연결고리가 풀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회사에서 그 TSR 요게 27년까지 목표를 35%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배당만 중에라 그 자사주 매입 소각도 포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해 자사주 매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 금연을 할까? 아니면 배당은 더 줄까? 이건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같은 기준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배당을 하나도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배당을 주려고 하면은 상당히 뭐 만 원 최소 10,000원 이상 배당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 3분기까지 올해 7,500원 배당했잖아요. 그러니까 24년도에 12,000원 배당했고 3분기까지 7,500원 배당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35% 배당 성향. 배당 성향 25%에 배당 증액 10% 이거 이상 규정을 맞추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3분기까지 7,500원 했으니까 13,200원을 맞추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12,000원에 10%면은 13,200원이잖아요. 요게 맞추려면 최소 5,700원 이상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보다는 5,700원보다는 기말 배당을 또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4분기 배당을.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27년까지 TASR 총 주주 환원율을 35% 목표를 달성하면서 배당 성향 최소 25% 하한선을 유지하면서 자사주랑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병행하는 이런 거를 아마 계속 진행될 거고 그리고 아마 이번 3분기 배당은 최근 1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 배당 들어오는 시점이 아마 이 배당에 대해서 가장 수혜가 되는 거는 대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칠 리 없을 거라는 거죠. 27년까지 상당한 주주 환원 정책이 펼쳐질 것 같고 우선주도 당연히 배당 증액이 되겠죠. 그리고 연일조 규모의 지금 원래 자사주 매입하게 했던 규모가 있어요. 그 3조가 하기로 한 게 있는데 쟤네는 안 했기 때문에 1조 3천억인가 더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 요거를 그렇게 만약에 해서 소각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러면은 주당 배당금이 올라가겠죠. 네, 그런 효과도 있어서 그래서 이거 이제 배당 성장주로서도 좀 매력이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플러스 알파 부분인데 아마 다음 주가 트리거는 이 부분이지 않는 배당 이슈이지 않을까. 일단 다음 번 올라가는 것들은 보통 CS 때문에 뭐 세로 나오고 당분간 좀 못 가가 이런 뷰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피지컬 AI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고 나서 다 좀 투자들이 좀 깜짝 놀랐다.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다음번에 어떤 모멘텀은 일단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현대차는 아까 이제 기아차를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뭐 기아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그런 그 핵심 성장 산업의 이제 그 정상에 있는 건데요. 그럼 현대차와 이제 현대차의 밸류 체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로보틱스 가서 올라왔던 뭐 모비스든 아까 이제 오토에버든 이런 쪽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 부품사보다 현대차가 더 낫습니까? 아니면 좀 전략이 또 좀 투트럭으로 갑니까? 뭐 현대차가 본체잖아요. 본체니까. 그리고 뭐 현대글로비스도 좋고 현대모비스도 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가는 게 혼자만 가지 않거든요. 현대차 오늘 이제 현대오토웨버가 급등하고 현대차가 같이 급등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이제 로봇 모멘텀을 붙었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수익이 얼마큼 많이 나는 것,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수익금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중을 얼마큼 실을 수 있는 종목을 보면 현대차가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모비스비라든가 글로비스도 동반 상승할 것 같다. 다만 지금 그 말씀드린 배당 이슈, 그 배당수에 그리고 자율주행 또 그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믹스에서 실적 방어하는 부분 그리고 또 지배구조 이슈 이런 것들 특히 로봇에서의 본체잖아요. 일단은 핵심은 몸통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격가지를 사야겠죠. 뭐든지 메인 디시를 먹고 나서, 그러니까 메인 디시에다가 나머지 이제 반찬을 먹어야지. 반찬만 먹어서는 배부르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이야기 IM증권 이창환 이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